자, 알속기입니다. 시기는 지해철이 1차 처리 후 7일부터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송이에 한 40일에서 50알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2년생에서는 한 55알, 3년생에서는 한 30알, 4년생에서는 한 45알 정도에서 저희들이 700g 내외를 그 목표로 두고 농사 지는 게 좋다. 자, 송이 500g에서는 과립수를 한 송이당 한 37알 정도, 그러면 한 신초당 한 1.5송이 정도, 700g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상품이 700g 내외 아니에요. 그래서 700g 내외 때는 과중이 13 내지 15g일 때 한 50알 정도, 그래서 신초 하나당 한 송이 정도를 붙이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알속기 때는 상부, 자, 알송이가 있으면은 상부 1지경, 위에 쪽에서는 한 4 내지 5립이, 중간에 한 2알 내지 3알, 하부는 1알 정도에서 뭐라고 할까, 그 역삼각형의 그 예쁜 송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은 알속기가 좋지 않느냐. 저희들이 평당 한 10송이 정도, 300평에 한 3,000송이 정도 이렇게 농사를 지면, 저희들이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송이를 많이 착과를 시켜서 그 뭐라고 할까, 그 계속 당도도 올라가지 않고 수확기를 딜레이 시키고 있는데, 이런 그 욕심을 좀 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송이가 뭐 700g 이상 되면은 뭐 당도 지연이 되고, 또한 그 숙기가 늦잖아요. 그래서 숙기가 늦으면은 동해도 발생되고 저장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많은 원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농사 지실 때 욕심을 버리고 그 뭐라고 할까, 적당한 양을 붙여서 적당하게 수확하면은 그 뭐라고 할까, 품질도 좋고 고품질을 생산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송이 속기는 이제 송이를 속잖아요. 그래서 참기 때부터 착색기까지 한 2, 3일 실시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이를 많이 달아놔가지고 착색기 무렵에 송이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좀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과감하게 송이를 속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비 관계는 굉장한 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포장이 틀리고, 또한 그 나무 수세가 틀리고 재배법이 틀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양을 그 뭐랄까, 시비를 추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기준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토양 검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정을 받으시고 시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사인 같은 경우는 발화기에서 경화기까지 1과방당 한 질소 성분량으로 한 2g 정도를 기준으로 시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엽기 때, 개화 개시 때, 만개기 때, 착색기 때, 수확 후 감사비료, 월동전에 유기질 비료, 고토석회 이러한 양을 300평에 주면은 그래도 기본이 되지 않느냐. 자기 포장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토양 검사를 하고 수시에 따라서 과감,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인의 관수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농업인들이 캠벨을 굉장히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캠벨 같이 물 관리를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건 굉장히 물을 좀 실어는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논에다 식재했을 때 그 배수 불량이라든가 이런 포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다 부득이하게 식재한다는 경우는 두둑을 좀 높게 지고요. 또한 그 물 배수로 관계를 철두철미해서 뭐라고 할까, 습해에 좀 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 관리는 3월 달에 이제 뭐라고 발화 직전에 그 수액 이동기에서는 물을 충분히 좀 그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발화기 이후에는 한 7일 간격, 토양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한 7일 간격으로 해서 물 주기를 하면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4, 5월 달에는 그 좀 건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건조를 했을 때는 좀 포도에 그 화진에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립, 이게 포도알 경화기까지는
계속 그 세포 분열기 이럴 때에는 수분이 많이 필요하는 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가를 하면서 해주셔야 하고요. 물이 최고로 많이 필요하기 때는 발화기와 과래 비대기입니다. 이때는 이 포도에 충분한 그 수분이 공급되도록 해주고요. 적게 필요한 시기는 성숙기입니다. 이때는 좀 뭐랄까 물이 좀 적게 토양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지 씌우기는 효과 관계는 뭐 사이는 봉지를 씌워야 됩니다. 청색 봉지를 필히 씌우셔야 되는데 효과 관계는 이러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봉지를 씌워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제 관계는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랄까 수세가 강할 때 이제 포도가 수세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경액기 이후에 제 인산가리 500백을 송이는 안 먹고 신초 끝에만 살포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수세를 그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착색 초기에는 제 인산가리를 0.5%의 걸과 황산마그네슘 2%의 이런 것을 인산가리나 황산마그네슘을 송이에 묻지 않게 포도에 포도 잎에 연면시비해 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생리장애로 이제 갈변 증상이 많이 오는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봉지 재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묘목식기입니다. 심기 관계는 그 먼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요. 묘목 심을 때 뿌리가 2단으로 났을 때는 반드시 한 단, 이게 2단 했을 때는 한 단을 제거하고 심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약간 두둑을 져서 묘목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자, 묘목 심기에서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접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접목은 일반적으로 이 일반 묘보다 늦게 정식이 돼요. 그래서 여긴 초기 생육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유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접목을 했을 때는 이러한 그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가지고 강한 햇빛이 있을 때에는 좀 정오에 심지 말고 뭐 오후 3시나 4시 이후에 심어서 그 그 시드름 현상이 안 나도록 이렇게 심으시고 또 너무 깊게 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묘목을 보면은 이게 전목면인데요. 이 상층부와 이 두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뿌리를 떼고 얕게 심는 게 좋습니다. 이건 삼목면인데 이것도 1단, 2단이 됐는데 이대로 심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위로 깔끔히 정리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얕게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뿌리가 긴 것은 이 뿌리가 땅속에서 휘지면 안 됩니다. 휘어지면. 그래서 잘라내서 긴 뿌리는 좀 끝을 잘라내서 뿌리가 속에서 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생 주지 유인과 적심입니다. T자형은 적심을 해서 빼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3m 이상 수간 확장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역자형 같은 경우는 한 길이를 한 3m 미만 이게 지금 이게 땅에 묻을 때 기역자형이 좋거든요. 그래서 추위에 약한 것은 지금 겨울철에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를 해가지고 심으시면 적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자형 적심할 때에 지금 이게 우선인데요. 이 선에서 약 한 20cm 내지 30cm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에 근접하게해서 이 분지 각도가 올라오게 되면은 그 골고루 추후에 몇 년 지나서 결과지가 그 수세가 균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서 수영 관리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끼면서 6대4형인데요. 아까는 자르지 않고 주지를 나온 놈을 제껴서 자식 가지를 받아서 벌리는 형인데 이때 6대4형 아버지를 6으로 하고요. 자식을 4로 해서 이 바란스를 맞춰줘야 된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철사선과 여기 철사선과 이 가지 분지 각도가 최하 20cm는 떨어져야만이 좋습니다. 자, 저희들이 주지를 유인할 때 하부 유인을 하게 되면은 이 주지가 이거는 상부로 유인됐죠. 이것은 하부로 유인을 했는데 하부 유인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하 뒤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지가 그 부위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엽수 확보에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신초 발생 높이가 일정해 가지고 신초가 균일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 주지를 유인선 밑으로 주지를 유인해서 하시면 좋겠다. 요것은 생명용 유인 집게입니다. 이게 이제 오이 집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봉지당 한 1,800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쓰시는 게 좋겠다. 자, 이게 쓰는 지금 방법입니다. 작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집게를 쓰게 되면은 좌우로 상하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고정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생식용이에요. 생명용. 자, 포도의 주지를 단면들을 보면은, 자, 수세가 씌인 것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원형, 주지가 원형으로 된 것은 적정한 수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질소지를 세게 준다든가, 많이 준다든가, 수분이 많다 하면은 타원형 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질소지를 과용하지 않도록 특히 식재 1년 차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에서 발생하는 부초와 적심인데요. 자, 주지에서 발생하는 부초는 한 60cm 정도에서 1차 적심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초를 적심하지 않을 경우는 뭐라고 할까, 그 뿌리 발달이 좀 불량하고요. 화합불량이 되기 때문에 적심을 해 주시는 게 좋다. 주지 적심. 자, 저희들이 재배를 하는데 무적심 재배도 하고 있어요. 일부 동가는. 근데 주지 적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세가 강할 때는 2차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는 7월 하순, 2차는 8월 하순. 뭐 수세가 약할 경우는 1차만 하면 되겠죠. 8월 하순 정도에서 꼭 주지를 적심해서 키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세가 약한 나무, 일부에서는 무적심도 해요. 그러나 8월 말에 1차 적심을 해야겠다. 강할 때는 2번. 수세가 이런 강한 나무. 자, 적심광에는 그 신초 끝을 잘라서 적심을 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토양 수분이 과다해가지고 신초가 그 미량요소 흡수가 안 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토양에 물기가 많은, 특히 토양 피복을 해놓은 토양, 이런 토양에서 이런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비닐을 걷어내야 하고 연면 시비를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한눈 전정과 두눈 전정이 있는데요. 자, 장단점은 있습니다. 자, 이 송이를 달고 나오게 하려면은 두눈 전정을 원칙을 하고 이 결과지 자체가 가늘었을 때는 그 뭐라고 할까, 한눈 전정으로 이 주지에서 다시 받는 형태의 동계 전정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이건 한눈 전정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주지 눈만 두고 끊어낸 거고요. 여기는 주지 눈이 여기 있습니다만 한 1번째 눈이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이가 굉장히 한 6 내지 7cm 정도 올라가 있어요. 이따 사진에서 보여드리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 방법을 좀 잘 자기가 본인이 선택을 해야겠다. 자, 이 주지를 아까 넣으면은 이거 사슴뿔 결과지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그 결과지가 매년 첫 해에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번거롭게 됩니다. 그래서 고품질 포도 생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높이가 1년 차에서 5 내지 7cm 정도 올라와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다. 저희들이 첫 번째 눈을 결과지로 써서 포도송이를 달고요. 두 번째 주지에서 나온 눈을 내년에 예비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이를 달 때는 이 눈을 하나 두고 결과지를 끊고 여기서 송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지에서 나온 눈은 내년에 예비주로 둔다. 그래서 이 첫 해 수확을 하고 이걸 끊고 이걸 결과지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첫 해에 눈 한 개를 여기를 두고 끊어서 결과지를 내서 송이를 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 주지에서 본눈에서 나온 예비지 결과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놓다 보면 단점이 이 눈이 잘 안 터요. 이 뭐라고 할까, 그 메리트층을 처리해도 잘 눈이 안 트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것은 그 눈이 안 튼 경향이에요. 지금 이 주지를 끊고 여기서 결과지를 뒀는데 여기서 예비지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안 텄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과지로 계속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새로 나온 신초는 굵어지고 이 가지는
굉장히 가늘해요. 그래서 좀 뭐라 할까 그 좋은 결과지는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